상표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14회 간략 해설입니다.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부터 봅니다. 1번 90조는 등록상표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사용상표에 관한 규정이고 사용상표가 결합상표라면 일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죠. 자, 2번 90조 사망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점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90조 1항 1호에) 해당한다라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90조 1항 1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너의 사용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라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90조 사망에 대해서는 권리자인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펜이 좀 이상하네. 이거 맛이 갔네. 네. 펜을 사야겠습니다. 자, 부정경쟁이 없다는 점. 없다는 점이 아니라 있다는 점에 대해서 90조 사망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가 상대방에게 입증을 해줘야 돼요. 주의할 건 부정경쟁이 목적이지 부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3번 자기의 성명 등을 보사방표, 벌써 틀렸죠. 보사방표가 아니라 상관사로 개정된 지가 옛날입니다. 4번 90조 1항 1호는 사용자가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관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상관사 제가 3개로 나눠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온리 상호, 오로지 상호. 하나는 오로지 상호. 다른 하나는 오로지 상표. 가운데가 상호면서 상표. 아이고 진짜. 상호면서 상표. 그리고 상관사는 수요자가 봤을 때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상호라든가 상호이면서 상표는 상관사로 봐주는데, 오로지 상표는 그렇지 않아. 오로지 상표가 판례 표현에 의하면 옥류관 판례인데, 자기의 상품과 자기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를 식별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90조 사망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틀렸죠. 동일 사용 프유설, 불유설에서 판례의 태도는 뭐다? 불유설이죠. 불유설. 이거 이제 판례로는 톨토이즈 거북표 판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 사용이라 하더라도 부정경쟁자와 관계에서 얼마든지 그 부정경쟁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6번 90조 1항 2호는 보통 명칭이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90조에는 조문 어디에도 1항도 마찬가지고 2항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만으로로 제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으로로 제한된 건 33조 1항 1호 내지 6호 다시 1호 내지 7호 중에서 2호와 7호를 빼고는 다 만으로 돼 있어. 하지만 90조 1항 각호, 2항 각호에서 만으로 된 상표는 없습니다. 참고로 34조 1항 15호도 만으로 된 상표로 규정하고 있죠. 7번 90조 1항 2호는 확인 대상 상표의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태양에 비추어 품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 무슨 판례입니까? 인타르시아 판례지. 인타르시아 판례. 90조 1항 2호는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즉 투스텝이 안 된다라는 거야. 식별력 판단할 때. 하지만 사용태양 고려해서 적어도 품질 표시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적용하겠다라는 게 인타르시아 판례죠. 33조 1항 3호와 달리 90조 1항 2호는
사용태양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3조 1항 3호는 오로지 상표의 구성태양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90조 1항 2호는 구성태양은 물론 사용태양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8번 90조 1항 3호 입체적 현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적용되기 위해서 등록상표 반드시 입체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그 이유는 입체상표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본 조문의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 90조 3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정한 목적 틀렸죠. 부정경쟁의 목적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10번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도 등록하기 전에 그 상품에 대해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90조 1항 2호 적용되지 않는다. 자, 원래는 90조 1항 2호가 적용되는 상표, 즉 자유사용이 가능한 상표라도 사식취하게 되면 90조 1항 2호 적용이 배제돼요. 사식취한 시점이 등록 전이든 등록 후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0번의 지문은 등록 전 사식취를 전제로 하고 있네요. 옳은 지문 11번 등록상표 구성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이 상품에 대해서 사식취한 경우라도 식별력 취득이 등록 후 이뤄졌다면 90조 1항 2호 적용된다. 틀렸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식취했으면 90조 1항 2호 적용이 배제되는 거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사식취 시점과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등록 전 사식취든 등록 후 사식취든 마찬가지예요. 12번 90조 1항 2호 및 4호는 33조랑 각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를 예시적으로 봤죠. 예시적으로 규정한 거야. 33조 1항 1호, 2호, 3호, 4호는 90조 1항 각호에 있죠. 2호와 4호에 있어요. 반면에 5호, 6호, 7호 5호, 6호, 7호는 90조 없어. 하지만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 따라서 90조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적법하게 등록되고 나서 나중에 보통 명칭화가 된 경우 그렇지 않다. 틀렸죠. 90조 1항 2호는 9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 상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침해금지 청구라면 사실심 변론 종교시, 손해배상 청구라면 원칙적으로 사실상 변론 종교시인데 보통 명칭은 이제 침해시, 다시 손배청은 침해시 기준인데 90조 1항 2호 소정의 보통 명칭은 사실심 변론 종교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죠. 권리범용의 심판에서는 심결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식별력은. 따라서 등록될 때 적법하게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물론 제3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90조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중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이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 90조 1항 5호죠. 90조 1항 5호. 90조 1항 5호는 34조 1항 15호와 달리 여기에 만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잘 보시고요. 세 번째, 상표법 33조 2항의 사식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틀렸죠. 사식취하면 90조 적용 배제되죠. 90조 1항 2호 적용 배제되죠. 따라서 사식취하면 효력이 미칩니다. 이어서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92조 1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즉 상표 등록 출원 일전에 발생된 저작권과 저촉되는 케이스겠죠. 제3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상표권 행사하기 위해선 저작권자 동의 필요. 틀렸죠. 92조 1항은 등록 상표의 적극적 효력에 대한 제한이지 소극적 효력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동의 없어도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